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침공 이후 이미 포위된 남부 도시 마리우폴은 6주 넘는 공격을 당한 결과 도시 대부분 구역이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2014년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를 완벽히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는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아조우 연대와 제36 해병 여단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50일이 넘게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군은 제철소 안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을 예감한 듯 우크라이나 해병 지휘관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아니더라도 며칠 뒤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다. 여기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의 희생양이 된 민간인도 있다. 제철소에 갇힌 채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구해달라. 민간인들을 구해 제3국으로 보내달라. 고립되어 항전하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세계를 향해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기원한다며 종이약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창립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종이약 보내기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사이타마현 한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회원 40명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약 4,200마리를 접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니시무라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종이약을 받는 쪽에서 기뻐할 상황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처치 곤란한 것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자. 이 와중에 종이약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일본의 가수 겸 배우 다이고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을 해주는 게 낫다. 안전한 일본에서 가족을 눈앞에서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전달했을 때 고마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방탄복과 구호약품, 무엇보다도 무기일 텐데 종이약을 보낸다니 가뜩이나 짐이 많은 피란민들에게 종이약이 전해진다면 말 그대로 처치곤란 짐짝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이없는 발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반면 한국의 기술력은 우크라이나군의 목숨을 살렸다며 호평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러시아의 탄환을 막아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군인은 $600짜리 휴대전화와 군인 휘장으로 목숨을 구했다며 품속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정말 그 스마트폰에는 7.62mm 구경의 탄환이 박혀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찢기고 액정 보호 필름과 전면 유리가 파손됐지만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삼성 스마트폰의 강력한 알루미늄 소재 덕분에 총알은 기기를 통과하지 못했고 군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1로 추정됩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보고 1차 세계대전에서 성경이나 동전으로 목숨을 구한 것과 같은 사례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폰이 사용자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현장에서도 갤럭시 S6 엣지가 폭발 파편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 파리 경기장 주변을 지나던 행인은 통화 중 날아온 폭발 파편이 스마트폰에 대신 박혀 살 수 있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 덕분에 해상 조난 상황에서 구조받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2020년 호주의 한 부부는 보트가 파도에 쓸려가는 사고를 당했고 2시간가량 바다에서 버텼는데 아내의 갤럭시 S10을 사용해 구조 요청을 보내 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종이약이나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최근 한국 기업들은 현지 피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담요, 타월과 같은 구호물자와 위생용품을 보냈고 한국군은 방탄조끼, 헬멧, 전투식량, 의료용품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국에는 러시아군의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있다며 무기 지원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무기 지원만은 거절했습니다. AFP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당시 한국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국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으로 끝나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안보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같은 결정을 나토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도 나토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살상 무기 지원은 한국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들은 외신들 사이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대전차 유도무기 제블린이 러시아 장갑차를 연달아 격파하자 한국판 제블린으로 불리는 현궁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LIG 넥스1이 9년에 걸쳐 개발한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 현궁은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면서 제블린과 비슷한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갖고 있는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LIG 넥스1은 중동을 비롯한 다수 국가와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제블린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면서 한국의 현궁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블린의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LIG 넥스1 방문까지 요청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은 현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LIG 넥스1 본사 방문을 타진했을 정도로 현궁에 대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기 지원은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사가 직접 방문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측에서 현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사의 방문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나 영유권 분쟁이 연상되는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의 명칭을 단독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교육 플랫폼 웹사이트는 10학년 지리과목 일본 편에 수록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뜻하는 점선까지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독도를 한국 이름으로 표기된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게 합당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 상황임은 감안해야 합니다. 전쟁통에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국산 무기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대사가 LIG 넥스1 방문을 추진할 시간에 독도와 동해 표기는 바로잡는 성의를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은 즉시 수도 키예프를 키이우로 일괄 변경했는가 하면 방탄복, 구호물품 등 군수물자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한국이 키예프를 우크라이나식으로 키이우로 바로 고쳐주었듯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독도와 동해 표기 역시 올바르게 고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